예장 합동총회가 총신대 정의사 선임 과정에서 타교단 여성이사들이 선임된 걸 두고 교육부에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소강석 총회장은 오늘 4일 유은혜 교육부 총리를 직접 만나 교단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사학민주화 교수연대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지난 한 해 동안 상담한 교회 분쟁 유형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 재정 전횡을 호소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초교파 기독교 대학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 협의회가 강원도 춘천에서 제20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안수식에서는 모두 9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늘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신대 정의사 선임 과정에서 타교단 여성이사들이 선임된 것을 교육부에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소강석 총회장은 4일 유은혜 교육부 총리를 직접 만나 교단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내 분쟁이 마무리된 지 2년여 만에 임시이사회 체제 종료를 앞둔 총신대. 정상적인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에 나선 총신대가 뜻밖의 암초를 만난 건 지난달 22일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총신대 법인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4개 주체로부터 2배수로 이사 후보 추천을 받은 뒤 지난달 22일 최종 이사 15명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15명의 이사 가운데 교육부에서 추천한 3명의 이사가 타 교단 여성으로 알려지면서 총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분위가 여성 목사와 장로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 헌법과 총신대 정관에 위배된 결정으로 총회를 무시했다는 이유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총회 실행위원회가 교단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총실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교육당국이 교단을 무시한 채 타교단 여성 이사들을 파송하고 총회에 배정된 이사 비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교육부가 4명을 추천하면 2명을 해야 되는데 총회가 추천하는 8명 가운데 3명을 하고 오히려 또 그것까지도 교육부가 빼앗아가서 총신대 구성원들이 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교단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직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험한 말도 오갔습니다. 총회장과 교수 또한 원의회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총회 정체성과 모든 것을 해소했던 이들에게 저는 곧바로 직결 처리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설전 끝에 예장합동총회 총실위는 총회 임원회의 일임에 총신대 정의사 파송 문제를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소강석 총회장은 교단의 정체성을 무시한 교육당국의 정의사 선임에 관해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4일 유은혜 교육부 총리를 직접 만나 교단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제가 목요일 날 교육부 총리를 뵙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도 강력하게 항의할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강력하게 일단 항의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예장합동 총실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GMS 소속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 개척 지원 재정 20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전국사학민주화 교수연대가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수연대는 회견문을 통해 서울기독대 내부 고발로 발생한 피해자를 모두 구제하고 부패의 온상인 이모 총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학사비리를 묵살한 부산장신대 허 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공익제보자를 해임한 부산장신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회 개혁실천연대가 지난 한 해 동안 상담한 교회 분쟁 유형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 재정 전횡을 호소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연대의 교회 분쟁 상담 통계를 이승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개혁의 목소리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교회의 갈등 조정과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교회 문제 상담소를 운영해왔습니다. 교회 문제 상담소는 교회법과 사회법 등의 법률 자문과 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혁연대 부설 교회 문제 상담소가 지난해 상담한 교회 분쟁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재정 전횡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 전횡으로 상담한 건수는 21%였고 다음으로는 정관과 교단 헌법에 대한 상담이 14%, 인사와 행정 전횡이 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정 전횡은 최근 3년간 통계에서도 계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교회 분쟁의 핵심 유형입니다. 목회자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목회자가 돈에 관심이 많은 거죠. 목회자 스스로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재정 문제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 분쟁을 일으킨 사람의 직분은 담임 목사가 68%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회 사무국 직원 등 기타가 14%, 장로가 10% 순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 부목사 등 목사직이 교회 분쟁을 유발한 경우는 2018년 58%, 2019년 72%, 2020년 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교회 내 전횡을 일삼고 교인들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예년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교단이나 노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더욱 문제를 키운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교단 법으로는 사실 있기는 하죠. 노회가 그런 목회자의 독점적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존재하지만 노회도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회자를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사실 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혁연대는 상담과 지원 체계를 전문화하고 교회 문제 상담소의 내실을 다져 한국교회 개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내 초교파 기독교 대학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 협의회가 어제 강원도 춘천에서 제20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안수식에서는 모두 9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고석표 기자입니다. 새 시대 새 교회 새 목회를 지향하는 한국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 협의회가 제20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이 땅이 정화되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번 목사 안수식에서는 모두 9명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은 진미경 씨는 앞으로 한국교회 변화와 갱신을 위해 목회적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탄받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에 기여를 하고 그런 활동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출범한 한국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 협의회에는 교단 배경이 없는 강남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등 8개 기독교 대학 신학대학원이 현재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 협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새 시대 새 교회 새 목회를 표방하며 한국교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생명 중심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한기신의 목회자님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목회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 협의회는 올해까지 20번의 안수식을 통해 모두 500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해 왔으며 해마다 연차대회 그리고 연수회를 열어 한국교회 발전과 부흥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 1심에서 정직 2년 처분이 내려진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동환 목사 측 변호인단은
총회재판위원회가 비공개 재판을 결정한 것에 반발해 재판위원 전원을 기피 신청했으며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돼 있던 이동환 목사 재판은 취소됐으며 재판 일정은 재판부가 새로 배당된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최근 후원 아동들의 비대면 졸업식 컴패션 집콕 라이브 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졸업식에는 컴패션 후원 졸업 어린이와 후원자 50여 명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했으며 17,500여 명의 후원자와 시청자들이 온라인 중계를 통해 함께했습니다. 컴패션 측은 2016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후원자가 졸업하게 한 전 세계 컴패션 어린이는 6,700여 명이라며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결연해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돕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청장년면례회 전국연합회 한국CE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중앙대회를 열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강릉 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고 안경록 목사를 추모하기 위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순천제일교회가 개최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기독청장년면례회 전국연합회 한국CE가 창립 100주년 기념 전국CE 중앙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전국CE 첫 여성회장인 윤경화 집사는 성령 안에서 연합과 CE 역사와 정신 계승, 면례운동의 확산,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와 복음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72회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100주년을 시작하는 첫 중앙대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새롭고요. 오늘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100년이 또 출발되는 그런 제 도약의 그런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이 한 해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3.1절을 기념하고 강릉 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고 안경록 목사를 추모하는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고 안경록 목사의 손자인 안혜권 목사와 그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날, 손자인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정말 귀한 정신을 우리 가문에 물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는 청주시 서원구 기감연회본부에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 기감충북연회 안정균 감독은 하나님의 사랑을 민족 사랑으로 보여준 선배 신앙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제일교회가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담임 목사는 이번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제일교회 성도들은 25개 조를 구성해 순천 지역 차상위 계층 30개 가정에 3,000장의 연탄과 2,250리터의 등유를 전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서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 좀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천제일교회는 국내외 선교를 비롯한 의료 선교, 농어촌 봉사활동과 행복나눔 프로젝트, 다문화가정과 어르신 섬김 등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총신대 여성이사 선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총신대와 합동총회는 교육부의 여성이사 선임을 성별에 관계없이 유능하고 신실한 일꾼들을 학교 운영에 참여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기독교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교회로 구성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준비위원회는 오는 9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 연합회관 앞에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일제 신사참배에 저항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삶을 다룬 첫 창작 오페라 주기철의 일사가고 열애가 오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이 새학기를 맞아 교사와 학부모, 학생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지만 낮엔 기온이 회복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